혹시 여러분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급하게 떠난 여행이 50대, 중반 여성의 마음속에 꺼져버린 불꽃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지 말이에요. 비디오를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방문해 주세요. 김수진, 52세, 한때 서울의 전통적인 가정에서 모범적인 아내이자 어머니의 역할을 하던 여성이었다. 그러나 남편 이지호, 58세, 은 회사 업무에 치여 점차 가족에게 관심을 덜 기울였고 그들의 부부관계는 점점 메마르기 시작했다. 두 자녀는 성인이 되어 독립하여 다른 곳에 살며 가끔 생일이나 명절에만 전화를 한다. 넓은 집은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키보드 소리와 거실에서 나오는 TV 소리만이 들린다. 수지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누구를 위해 살아왔을까? 이제는 아무런 따뜻함도 흥분도 없네? 사실 그들은 이혼하지 않았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였지만 이미 1년 넘게 별거 중이었다. 지호은 씨네 반대편에 아파트를 빌려 출퇴근하며 수지는 옛 아파트에서 하루하루 시장에 가고 요리하고 청소하고 저녁에는 인터넷 뉴스를 읽으며 가끔 친구들과 푸념을 했다. 그녀는 남편을 미워하지도 너무 아프지도 않았지만 마음은 공허했다. 마치 예전 영화가 거꾸로 재생되지만 멈출 수 없는 것 같았다. 그러던 중 대학 시절 친구인 최혜린이 보낸 뜻밖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그녀는 현재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살고 있으며 바닷가 근처의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열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최근 아늑한 나무집을 빌려 관리할 사람을 찾고 있었다. 수진아, 너무 보고 싶어. 하와이에 놀러와. 여기 바람은 부드럽고 모래는 부드럽고 너도 좋아할 거야. 내가 너를 위한 방도 준비해놨어. 속옷과 미소만 챙겨와. 처음에는 수진이 망설였다. 비행기 값, 숙박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편이나 자식들과 떨어져 본 적이 없다는 점이 고민이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서울에서는 더 이상 그녀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 한 가지,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느낌을 받았다. 결국 그녀는 왕복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지회에 문자로 통보했다. 그들 간의 대화는 더 이상 없었다. 출발일 아침, 인천공항 체크인 구역 앞에 서서 수진의 마음은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다. 불안하고도 설레는 마음.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걸까? 비행기 탑승, 안내가 울려 퍼지자 그녀는 보안검사를 받으러 갔고 11시간의 여행이 시작되었다. 비행기의 문이 열리고 하와이의 햇살이 기내로 쏟아지며 달콤한 초대장을 내밀었다. 다니엘 K. 이노우에 공항에 도착한 수지는 바닷바람과 꽃향기, 따뜻한 바람이 섞인 공기를 깊게 들이켰다. 혜린이 공항 밖에서 손을 흔들며 반갑게 기다리고 있었다. 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수진. 여기 정말 좋아할 거예요. 두 친구는 서로를 껴안으며 오랜 시간 그리워한 감정을 풀었다. 첫날, 그들은 게스트하우스 주변의 작은 거리를 거닐었다. 파스텔 색으로 칠해진 나무집들이 야자수 뒤에 숨겨져 있고 푸른 나무 그늘 아래 작은 카페가 있다. 영국, 일본, 한국, 미국에서 온 여행자들이 가득했고 모두가 마치 에너지를 가득 충전한 듯 환하게 웃고 있었다. 수지는 신기하게도 미소를 지으며 오랜만에 세상이 이렇게 새롭게 보인다고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일이 시작되었다. 혜리는 수진에게 하나하나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손님을 맞이하고 컴퓨터로 예약 상황을 확인하고 정보를 기록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일들이었다. 처음엔 손발이 어색하고 몇 번씩 실수를 했지만 이틀 후 수지는 모든 절차를 익혔고 고객을 돕는 데 자신감을 느끼며 웃었다. 마하로라는 하와이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다. 셋째 날, 특별한 손님이 나타났다. 그 남자는 한국어가 어색하게 섞인 인사로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방 있나요? 그는 자신을 데이비드라고 소개했다. 29세, 백인의 금발, 푸른 눈을 가진 그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고 하와이에서 소통을 해보려고 왔다고 했다.
수지는 그가 한국어 발음을 고쳐 말할 때 신기하고 즐거운 느낌을 받았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 만났지만 데이비드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수줍은 미소는 수진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다. 혹시 수많은 침묵과 무관심 속에서 그녀가 드디어 자신을 당황하게 만든 사람을 만난 걸까? 다음 날 아침 해가 코코넛 나무 사이로 스며들며 김수진에 깨어 있지만 고뇌하는 얼굴에 빛을 비춘다. 그녀는 서울에서의 습관처럼 진하게 내린 커피 한 잔을 따르고 게스트하우스의 현관 계단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바다를 바라본다. 그녀의 눈앞에서 하와이는 단순히 모래사장과 푸른 바다가 아니라 그동안 쌓인 모든 의심과 회의가 반영된 거울처럼 보인다. 첫날 일자리를 시작한 수지는 이상하게도 묵직함을 느꼈다. 요리를 하고 방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길을 찾고 있는 마음의 무게였다. 손님이 많고 예약 이메일이 끊임없이 도착하고 전화벨이 울려댄다. 그러나 감사의 미소와 친절한 눈빛 속에서 조금씩 위안을 찾을 수 있었다. 오후가 되어 창문 틈으로 비치는 저녁 햇살이 방 안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수지는 방 상태 보고서를 마친 후 고개를 들어 데이빗이 화면을 응시하며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한 뒤 조용히 말한다. 죄송한데요. 내일 오후에 산호 구경, 다이빙 추가 예약 도와주실 수 있나요?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빠르게 작업을 시작한다. 물론이에요. 차량과 한국어 가능한 가이드도 준비할게요. 데이비슨 감사의 눈빛을 보이며 평소보다 더 집중해서 그녀를 바라본다. 그 순간 수지는 가슴이 울렁이는 기분을 느낀다. 피로 때문이 아니라 어딘가 모르게 설렘과 기대감이 밀려왔다. 저녁이 되자 게스트하우스는 고요해졌다. 수지는 리셉션을 정리하며 내일 아침을 위해 일찍 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가볍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문을 열어보니 데이빗이 작은 떡 상자를 들고 있었다. 죄송하지만 저녁 시장에서 이 떡을 샀어요. 한국의 추석 떡이랑 비슷해서 어릴 때 자주 먹었다고 하셨던 게 생각나서요. 제가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드셔보세요. 수지는 떡 상자를 조용히 받아들고 따뜻한 감정이 마음속에서 퍼져나갔다. 30년 가까이 어린 그가 그녀를 위해 고향의 음식을 고른 마음이 너무 고마웠다. 고마워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정말 좋아요. 데이빗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물러났다. 복도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두 사람 사이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두 마음은 섣불리 속도를 맞추지 않으며 문이 닫히고 수지는 가만히 서서 떡 상자를 손끝으로 만지며 수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특별하게 관심을 받는 느낌을 받았다. 다음 날 서류 작업을 마친 후 수지는 혜린에게 점심시간 동안 자유롭게 다녀오라고 허락받았다. 그녀는 친구의 작은 차를 몰아보겠다고 조르고 나서 핸들을 잡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가죽 냄새가 섞여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며 그녀는 멀리 바다를 보고 있는 데이빗을 발견했다. 그가 돌아서서 손을 흔들며 차를 끌어당기라고 말했다. 코코넛 나무 그늘 아래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바람과 바다, 작은 계획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데이빗은 부산과 제주에 다녀왔으며 풍경과 음식을 즐겼다고 말했다. 수지는 그동안 꿈꿔온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중년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바꾸는 과정을 담은 비디오 시리즈를 만드는 것. 데이빗은 귀 기울여 듣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걸 하신다면 제가 영어 자막을 도와드릴게요. 그들과의 이별에서 손을 맞잡은 순간 그 손끝에는 말로 할 수 없는 약속이 담겨 있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온 수지는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꼈다. 며칠 전의 피로와 지침은 사라지고 오래전에 잊었던 설렘이 다시 일어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곧바로 현실은 차갑게 다가왔다. 나이가 차이를 두고 상황도 다른 사람에게 무슨 자격으로 이런 관계를 기대할 수 있을까? 서울에서 남편은 이혼 절차를 위해 송금 내역서를 기다리고 있고 자식들은 만약 엄마가 젊은 남자와 가까워지면 충격을 받을 것이다. 바다가 숨겨주던 모든 비밀이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수지는 기억을 되짚어 보았다. 남편이 없는 식사,
긴 밤의 외로움, 남편에게 전화를 걸고 나서 그의 냉담한 목소리를 듣기 싫어 끊었던 순간들. 그녀는 깨달았다. 이혼이라는 사건, 끝없는 기다림, 그 모든 것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 자신이 감정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이제 한마디 관심, 예쁜 케이크 한 조각, 같이 가자는 제안이 모든 것을 다시 일깨운 것이다. 늦은 오후, 계절의 바람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불어오는 가운데 수지는 남편에게 편지를 썼다. 그녀는 문자를 보내지 않고 전화를 걸지 않고 이렇게 썼다. 저는 하와이에 있습니다. 자신을 찾기 위해 잠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이혼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사과도 원망도 없이 그저 간결한 몇 마디만을 적었다. 편지를 보낸 후 수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30년을 넘긴 긴 장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그녀의 가슴은 먹먹하고 슬픔과 자유가 섞여 있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녀는 바다와 바람 속에서 일어날 자신을 상상했다. 더 이상 아내라는 이름에 짐을 지지 않고 자유로운 여성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그리고 하와이의 별빛이 가득한 밤, 그녀는 데이비드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우리가 함께 일몰을 바라본 그 해변에서 기다릴게. 원하면 이야기하자. 수지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답장을 썼다. 갈게요. 그 순간 모든 의심과 두려움은 뒤로 물러났다. 불확실하고 희망적인 새로운 여정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수지는 게스트하우스 발코니에 서서 광활한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가 해안을 향해 밀려오는 모습은 마치 모든 걱정을 밀어내는 듯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겉보기의 평온함과는 다른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오늘도 그랬듯이 그녀는 여기에서의 삶이 자유롭고 편안하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도전과 유혹이 숨어 있다는 것을 더욱 선명하게 느끼고 있었다. 데이비스는 초기에 그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는 그녀가 일을 배우는데 도움을 준 것뿐만 아니라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함께 해준 친구이자 동반자였다. 그러나 그들 사이의 감정은 점점 복잡해져 갔고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수지는 그를 마주할 때마다 그를 향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미 가정을 이루고 30년 가까운 결혼 생활에서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한 여성인데 이제는 자신보다 훨씬 젊은 남자에게서 이상한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내용을 생각하지 마, 수진아.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고 데이빗을 만날 때마다 솟아오르는 감정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걷고 삶에 대한 이야기와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해 나누었던 저녁들을 보냈다. 그녀는 점차 이전의 결혼 생활에서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아직 명확하지 않았다. 어느 날 수진이 리셉션 구역을 정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서울에서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쪽은 그녀의 남편 김지호였다. 그는 몇 년째 그녀와 함께 살지 않고 있었다. 결혼 초기 지호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였지만 일과 삶에서의 압박으로 그는 점차 냉담하고 멀어져 갔다. 그들 사이의 대화는 이제 더 이상 따뜻함을 주지 않았고 이제는 그저 감정이 없는 말들이 흘러갈 뿐이었다. 우리는 만날 필요가 있어. 수진. 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불안함이 묻어 있었다. 우리의 이혼은 이렇게 계속될 수 없을 거야. 수지는 마음속에서 가벼운 충격을 느꼈다. 그녀는 이 별거가 단지 잠시 멈춤,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지호의 제안은 그녀에게 그동안 풀리지 않은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깨닫게 했다. 그녀는 자유를 찾으러 먼 곳으로 떠났지만 왜 옛 일이 계속해서 그녀를 따라다니는 걸까? 수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주말에 서울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끊고 수지는 자신이 두 세계 사이에서 갇힌 것처럼 느꼈다. 그녀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과 가족이라는 감정의 공백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결혼 생활의 공허함에 지쳤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열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리고 데이비드. 나이와 환경의 차이가 아무리 크더라도 바로 그가 그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그녀는 현실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와 데이비드의 관계는 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이었다. 두 사람은 잘 알고 있었다. 50대 여인과 20대 초반의 남자 사이의 사랑은 사회와 가족의 장벽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그것이 그녀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진실된 감정을 외면해야 할 이유일까? 주말이 되어 수지는 지호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자문을 했다. 내가 이 삶을 계속한다면 내가 옛 문제들로부터 도망쳤다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걸까? 하와이는 그녀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길목에 세웠다. 그녀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수지는 서울의 작은 호텔 방에 들어섰다. 마음속엔 온갖 복잡한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다. 하와이에서의 긴 비행은 그녀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달래주지 못했다. 거울을 들여다보며 밝은 갈색으로 염색한 머리카락과 눈가의 주름을 바라보았다. 시간의 흔적은 숨길 수 없었다. 수지는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삶을 바라보는 방식, 사랑하는 방식, 그리고 한때 옳다고 믿었던 결정들까지도. 그녀는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데이비드에게서 온 메시지들이 있었다. 조심히 가요, 수진. 당신은 괜찮을 거예요. 그의 말은 그녀의 가슴을 아리게 했다. 데이비드는 언제나 그녀 곁에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이 감정에 눈을 감고 따라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마주해야 할 결과들이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이다. 수진이 지호를 만나러 갔을 때 분위기는 즉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예전에 둘이 자주 가던 그 익숙한 카페에 들어섰을 때 그 시절의 설렘이 스쳐갔다. 지호는 창가에 앉아 있었고 그녀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듯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겉모습은 여전히 깔끔했지만 눈빛은 더 이상 반짝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모든 움직임에서 피로감이 느껴졌다. 와줘서 고마워. 지호는 낮고 쓸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엔 정말 끝내고 싶은 거야? 수지는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다. 사랑, 실망,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안고 살아온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그녀는 노력했고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와 냉기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버렸다. 우리 둘 다 이미 끝났다는 걸 알면서도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어. 수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젠 자유롭고 싶어. 내가 의미 있다고 느끼는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싶어.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두 사람의 삶이 변해버렸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들은 친구처럼 같은 집에 사는 사람처럼 살아왔을 뿐이었다. 부부로서의 감정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너는 더 행복해질 거야. 그렇지. 지호가 물었다. 그의 눈은 수진을 떠나지 않고 슬픔이 가득했다. 너는 이제까지 겪었던 모든 일을 지나고 나면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수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약속할 수는 없었지만 이 고통 속에서 계속 살아간다면 결코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여전히 걱정과 두려움이 남아있지만 그녀는 점점 자유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잘 모르겠어. 수진이 대답하며 무릎에 올려놓은 가방을 꽉 쥐었다. 하지만 내가 진실을 마주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해야만 비로소 나 자신과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어. 그냥 다시 살아있는 느낌을 받고 싶어. 그때 지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실망과 약간의 후회가 섞인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좋아. 네가 그게 필요하다면 나는 막지 않을게. 그저 네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겠어. 지호의 질문은 그녀의 마음에 가벼운 상처를 남겼지만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알잖아. 우리는 평생 후회 속에 살 수는 없잖아.
우리는 우리 삶을 주도해야 해. 그녀는 일어나 카페를 나섰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이상 어떤 구속도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뒤에는 완전히 부서진 결혼, 시간에 따라 흐려진 기억과 감정이 있었고,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가 있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감정이 일기 시작했다.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첫걸음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녀는 새로운 길을 시작한 것이다. 카페를 나서면서 수지는 더 이상 과거의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려움과 도전이 있을지라도 새로운 삶을 선택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유로움을 느꼈다. 비록 그 자유는 모호하게 느껴졌지만 다음 날 수지는 서울을 떠나 하와이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이전과 같은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고 자유를 되찾고 행복을 찾기로 했다. 앞날에 대한 약간의 걱정은 있었지만 수지는 이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결정에 강하게 맞서야 할 때임을 이해하고 있었다. 하와이에 돌아온 수지는 확실한 차이를 느꼈다. 이곳에 돌아온 느낌은 더 이상 단지 휴가나 현실을 벗어난 여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다시 찾기 위한 여정이었다. 한국에서의 며칠 동안 그녀는 과거와 싸우며 더 이상 자신과 관계없는 감정들을 마주했다. 이제 수지는 마음속에서 변화를 느꼈다. 마치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새로운 문을 지나온 느낌이었다. 수지는 해변에 앉아 파도가 해안을 치는 모습을 바라보며 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쳐가는 소리를 들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바다의 공기에서 오는 편안함을 느꼈다. 마치 모든 파도가 그녀를 어루만져주며 마음속의 걱정을 달래주는 듯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자신만의 도전에 직면해야 했다. 사랑이나 과거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이 새로운 삶에서 내려야 할 선택들에 대해서도 말이다. 하와이에 도착하자마자 데이빗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그녀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괜찮아? 네가 보고 싶어. 내 웃음소리, 내 모든 게 그리워. 그는 말했다. 그들 사이의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이 말들이 더 쉽게 들리지 않았다. 괜찮아, 데이빗. 수진이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끊어졌다. 그냥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내가 다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게. 모든 게 그렇게 빨리 변할 수는 없어. 데이빗은 잠시 침묵한 후 말하였다. 이해해, 수진. 네가 필요하면 언제든 여기 있을 거야. 하지만 네가 알아야 할 것은 내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수진은 데이빗의 말에서 약간의 따뜻함을 느꼈지만 그녀는 또한 자신이 두 발로 서서 세상과 맞서야 한다는 걸 알았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위로를 찾을 수는 없었다. 이번에는 자신의 선택을 스스로 해야 했고 아무도 그녀의 감정을 조종하게 놔두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 후의 날들 동안 수지는 하와이를 탐험하는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해안을 따라 하이킹을 하고 밀려오는 파도를 보며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요가와 명상 수업에 참여했다. 매 순간이 지나갈 때마다 그녀는 자신 안에서 변화를 느꼈다. 살아있다는 느낌, 자유로운 공기를 호흡하며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감정이 그녀를 다시 삶의 기쁨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예전의 시간을 떠올렸다. 그때는 삶이 집안일과 가족 중심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에 대한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던 때였다. 하지만 지금 다시 돌아보니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후회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오랫동안 자신을 희생하며 모두와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라는 것을. 하와이에 있는 동안 수지는 데이빗과의 관계가 그녀의 유일한 탈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만의 삶을 다시 구축해야 했다. 데이빗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해변에 앉아 수평선에서 내려오는 석양을 바라보며 마음속의 변화를 느꼈다. 그녀가 내린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변하지 않으면 자신의 삶은 계속해서 잊혀지고 후회 속에서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데이빗이 다시 전화를 걸었다. 너 나를 기억해? 그의 목소리는 깊은 관심을 담고 있었다. 수지는 그가 그리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지금은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갈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변화 없는 삶을 살 수 없었다. 데이빗, 그녀가 결심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나는 내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어.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이번에는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었다. 수지는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말을 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전환점임을 알았다. 되돌릴 수 없는 한 걸음이지만 동시에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었다. 점점 사라져가는 석양 속에서 수지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자신이 그 장을 써 나갈 것이다. 몇 날 후, 데이비드와의 대화 이후, 수지는 여전히 하와이에서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바닷바람은 대양의 신선한 향기를 실어와서 그녀의 마음속 긴장을 많이 풀어주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수진의 생각 속에 점차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자신이 미래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누구의 말에도 의존하지 않고 심지어는 전 남편의 말조차도, 그리고 다음 걸음을 내딛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더 이상 없었다. 이 며칠 동안 수지는 진정으로 자신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수년간 잃어버렸던 즐거움을 다시 찾았다. 어렸을 적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도시의 공원에서 떠돌며 고요함과 자유를 느끼던 그 여유로운 오후들이 생각났다. 그 소소한 즐거움들은 결혼 생활과 가족, 그리고 모든 책임에 휘말리면서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이제 인생의 큰 변화를 앞두고 수지는 그녀가 그 소중한 순간들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아침, 수지는 뜻밖의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바로 딸 민서의 전화였다. 민서는 어머니가 하와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의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져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친구들한테 엄마가 하와이에서 겪고 있는 일들을 들었어. 엄마, 괜찮아? 민서가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수지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에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 엄마, 괜찮아? 딸아. 엄마는 이제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기 시작한 것 같아. 그냥 나 자신을 더 잘 알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 민서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말했다. 엄마,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엄마가 말하지 않은 일들이 많다는 건 알지만 진짜 엄마가 행복을 찾길 바래. 엄마는 너무 지쳤어. 행복을 찾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야, 민서. 엄마는 단지 지나온 일들과 내가 가고 싶은 미래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엄마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수지는 결단력 있게 대답했다. 잠시 멈춘 후 수지는 말을 이었다. 엄마는 우리 가족이 예전처럼 완전할 수 없었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엄마는 너를 사랑하고 항상 너의 행복을 바라고 있어. 그리고 엄마도 그래. 엄마는 다시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 그 말을 듣고 민서는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나서 말했다. 알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우리는 항상 엄마 곁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엄마가 정말 이 길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저는 항상 엄마를 지지할 거예요. 딸의 말에 수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녀는 과거의 아픈 기억을 떨쳐내고 새로운 길을 가기로 결심한 것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과거는 너무 오래된 것이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들이 더 이상 그녀의 삶을 제약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몇 일이 지나고 감정이 좀 더 안정된 후 수지는 다비드와 다시 앉았다.
이번에는 더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고 예전처럼 가볍게 지나가는 대화는 아니었다. 다윗은 수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너 알지? 우리가 함께 겪은 일들은 우연이 아니야. 나는 내 눈에서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를 봤어. 너는 내게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수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굳건한 결단을 담고 있었다. 고마워요, 데이비드. 하지만 우리는 모든 일이 쉽게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해요. 나는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마주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나는 이 길을 걷기 위해 자신감을 가져야 해요.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예요. 다윗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진이 말하려는 것을 이해한 듯 했다. 그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무 말 없이 그 행동만으로도 수진은 그 어느 때보다 안도감을 느꼈다. 그들은 처음으로 마주한 어려움을 함께 넘었고 이제 그녀는 자신의 발로 계속 나아가야 할 때였다. 그 순간부터 수진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품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믿음으로 확고하게 서 있는 여자로 새로운 도전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걷기 위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해 그렇게 할 것이다. 행복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만들어갈 것이다. 힘차게 걸음을 내디디며 수지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했다. 이제 그녀의 뒤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아닌 자유롭고 강인하며 더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가진 여인의 모습이 있었다. 이 이야기가 영감을 주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느낀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희망과 결단력으로 가득한 이야기를 전파해주세요. 여러분의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계속해서 새롭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구독해주세요.